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사건을 벌인 피의자 최윤종이 구속됐습니다. 저희 JTBC는 어제 오후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지고 최윤종이 밤사이 구속된 데다 강력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 30살 최윤종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어제 결국 세상을 등진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임에도 출근을 하다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첫 소식 여도현 기자입니다. 강간 상해 혐의로 최윤종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까지 감안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도 최윤종에 대한 혐의를 강간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성폭행을 하려다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니라 미리 구매한 범행 도구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애초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상해 고의였는데 우연히 살인까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정도로 폭행을 심하게 했으니까 이틀적이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거고, 구호 조치 안 하고 피 많이 흘리고 있는데 가버리는 것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일 것 같아요.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간 상해와 달리 강간 살인죄가 인정된다면 최윤종은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유족은 초등학교 교사이던 피해자가 방학인데도 학교 연수 일정 때문에 일찍 서울로 올라간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범행이 일어난 날은 학교 연수가 있어 출근하던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성실에 맡은 일을 1시간씩 미리 가서 준비하던 동료라며 그날도 연수 때문에 출근한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폭행과 살인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그제 오전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둔기에 맞은 30대 여성은 내내 위독했습니다. 신고 20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 이송 뒤에도 맥박만 돌아올 뿐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손에 끼는 둔기를 양손에 사용했고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그만큼 부상은 컸습니다. 피의자 최 씨, 오늘 처음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작은 목소리에 짤막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죄송하냐고 되묻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할 말 없냐는 질문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회복을 바란다는 말만 2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제대로 처벌해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진술에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오빠는 취재진에게 반항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라 말했습니다. 또 피의자 가족이 주장하는 우울증 이력이 감형 요인이 돼선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지만 건강한 성인이 숨질 만큼 때린 최 씨. 경찰은 범죄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번 범행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에는 CCTV가 무려 5,600여 개나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레길로 들어서는 순간 CCTV의 감시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계속해서 최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 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급할 때 누르면 곧바로 경찰에 연결되는 비상벨도 달려 있습니다. 공원에만 이런 CCTV가 7개나 있습니다. 있으면은 오히려 그 범행 저지른 놈들이 안 다니잖아. 피해 다니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화장실에도 비상벨 있어요. 그러니까. 관악구 CCTV 지도를 확인해봤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초등학교나 회사 주변에 CCTV가 빼곡합니다. 관악구 전체에 5,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일어난 산책로 주변은 사각지대입니다. 산이기 때문입니다. 범행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10분 전만 해도 주변에 CCTV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레길로 들어간 순간부턴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주변의 위험을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 관제센터는 주요 지역을 24시간 살펴봅니다. 그나마 직원 4명이 했는데 지난달 신림역 무차별 흉기 난동 이후 1명은 신림역만 보게 했습니다. 신림역 사건이 또 생겼다 보니까 그쪽에 전담 관제원을 1명 배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머지 3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제해야 될 수량이 더 많아졌죠.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공원 주변을 포함해 관제원 1명이 1,400개가 넘는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 범죄 특이점을 잡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